오케이 땡큐. 자 한국사부터 하자. 고려하고 사문화 갔다가 다시 그 일제로 가자. 자 한국사 페이지 넘겨보시면 니네들 시험 범위를 쫙 써놨는데 맨 첫 페이지 장난 없다. 너네 주제가 21개야. 그게 다 니네 시험 범위야. 그게 딱 다. 근데 지금 객관식 25개 내시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21개다. 주제당 한 개씩 나오는 거야. 주제당 한 개씩. 깝깝하다, 깝깝해. 그러니까 이걸 다 아니 근데 시험 범위는 안 바뀔 거 아니야. 이미 냈으니까. 그지? 이거 어떻게 다 하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고려 끝낼 거야. 고려 끝내고 저쪽에 실력 양성 사회주의 사상 1920년대 농민운동까지 끝낼 거예요. 자 일단 고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 21개 주제를 완벽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있잖아 얘들아 다음 주에는 아예 사회문화는 문제만 나가고 한국사만 할 거야. 다음 주에 한국사 저 사회문화 문제만 나가고. 자 고려의 정치 사회 문화 보자. 일단 이 고려는 이렇게 시작해요. 고려를 건국한 애들 주도 세력은 누구였어? 왕건이 누구의 손을 빌렸지? 히읗 지읒. 그게 초조. 그런데 호족이 하나의 세력이 돼버려. 그걸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문벌귀족.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족이라는 건 지방에 있다는 뜻인데 걔네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더 이상 호족이 아니라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좀 너무 지나쳐. 특히 무신을 차별해. 그래서 빡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지. 그 무신의 시대가 돼. 자 그런데 무신도 오래가지 못하지. 누가 쳐들어와요? 원나라가. 그치? 그럼 원나라가 쳐들어오면 원나라에 빌붙어 사는 새끼들이 있겠지. 걔네들을 뭐라 불렀을까? 원나라에 빌붙어 사는 애들. 기역, 미음, 시옷, 지읒. 오, 권문세족. 기씨 집안, 그치? 기왕에 빌붙어 사는 애들. 근데 이 권문세족은 결국 나중에 가서 얘네도 부패하게 되니까 자 원나라가 쇠퇴하면 얘네도 망하고 이제 드디어 조선을 건국한 새로운 애들이 등장하는데 그렇지. 결국 고려의 역사는 여러분 고려의 역사는 호족으로 시작해서 신진사대부의 등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부터 조선의 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고려 후삼국 통일 볼게요. 자 건국 송하기 호족 출신 왕건이 원래 누가 왕이었어요? 궁이었는데 궁예를 몰아내고 신하들의 추대를 직위하여 국호를 고구려를 개성한다 해서 고려라고 정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견훤이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아닐 벌써 백제일 벌써. 그렇지? 백제. 고려로 정하고 철학에서 송학, 개경으로 천도랍니다. 그게 919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왕건하면 무조건 포용이야. 왕건은 무조건 포용. 발해 유민도 포용하고 신라도 포용하고 견훤 심지어 견훤도 포용하지. 니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얘기했잖아. 공산 8공산. 공산 전투? 응? 아니다. 공산 전투 아니야? 그래? 아 그래? 응. 그 공산 전투라는 게 왕건을 대신해서 8명의 장군이 죽어요. 왕건 옷을 입고. 그 왕건이 이 산은 8명의 장군이 죽은 산이다 해서 원래 공산이었는데 이름을 8명이 죽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산인데? 803 엄마들이 그런 거 안 믿으시는구나. 원래 이맘때쯤 되면 이제 803 가셔야 되는데 그 803 거기서 빌어야 서울대학교를 가거든. 그래서 이 엄마들 원래 대치동 엄마들 필수 코스인데 804 갔다 오는 거 이거 안 가면 니네 엄마 때문이다. 서울대 못 가면 804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804는 자 아무튼 국가기틀 마련합시다. 태조
자, 줄 쳤다 혼인 정책. 왜? 포용. 부인이 몇 명이었게요? 29명.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는 데만 결혼한 거야. 여기 자, 의정부 가면 의정부 시장 딸하고 결혼하고, 광주 가면 광주 시장 딸하고 결혼하고. 자, 혼인 정책을 시행했고 호족 우대와 호족을 우대하면서 동시에 견제했고요. 북진 정책 추진했고 훈요 10조를 만들었으며 8관회를 장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8관회를 왜 했을까?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8관회를 왜 했을까? 있잖아, 항상 나라를 건국하고 나면은 정신적인 그 의식의 통일이 필요해. 정신적인 통일. 그걸 위해 뭐가 필요한 거야? 불교가 필요했던 거지, 그지? 자, 광종. 여러분 광종. 자, 광종 기억하셔야 되는데 태조가 너무 많이 호족들을 우대해놨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왕권이 약화됩니다. 호족들이 너무 기어오르게 되죠. 그럼 누군가는 한번 피를 봐야 되지. 그 피를 본 사람이 광종이에요. 그 피를 본 사람이 광종. 그래서 광종은 황제라 칭하고 독자 연을 사용했는데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거예요.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그 두 개가 여러분 그 두 개가 바로 호족 견제야. 우선 노비 안건법 볼게. 자, 노비 안건법은 이 사람이 진짜 노비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정당하게 노비가 된 자가 아니라면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야. 누가 싫어할까? 호족들이 싫어하지. 그치? 아니 우리 집 노비였는데 와가지고 어디 봅시다. 얘는 원래 양민인데 얘 데리고 있어요. 얘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노비가 평민이 되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국가 입장은 좋은 거고 귀족 입장에서 나쁜 거였던 거야. 그게 노비 안건법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너 봐라. 자, 호족들은 자기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리고 호족 자제들 중에 일부는 중앙 관리가 되고, 근데 갑자기 광종이 야 스탑 올라오지 마. 너 시험 보고 와로 바꾼 거야. 그럼 그냥 아버지가 호족이면 원래는 중앙 와서 관리가 되던 애들이 시험 봐야 되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것도 누굴 견제하는 거야? 지방 호족을 견제하는 거야. 그래서 자, 광종이 지방 호족을 견제한 걸 두 가지 쓰셔오면 여러분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예요. 그런데 이 과거제는 왼쪽에 보시면 과거제를 건의한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 이름도 알아야 돼. 과거제 건의한 게 누구라고 돼 있니? 그치,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라고 돼 있을까? 쌍기. 자, 딱 들어봐도 이름이 쌍기니까 어서 와. 저기다 뒤에. 자, 쌍기니까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중국 사람, 중국 사람. 근데 얘가 되게 웃겨. 이 새끼가 약간 한국을 좋아했던 것 같아. 뭐 케이크를 좋아했는지. 한국에서, 그러니까 고려 사신으로 왔다가 그냥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안 가요. 근데 아프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가지고 귀화해버립니다. 사신단을 따라가지 않고 나가 귀화하고, 얘가 근데 이걸 다 만드는 거야. 과거제 같은 거를. 광종 입장에서는 이 과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우대해서 이 과거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 봐봐. 태조는 무조건 포용했고, 광종은 태조가 만들어 놓은 너무 지나친 이 호족 우대 정책을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견제했어. 그지? 자, 그럼 이제 안정됐겠네. 왕권이 안정되면 이제 발전할 때가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룰성자 성종이 등장하는 거야. 보통 성종이라는 표현은 그 나라의 모든 기틀을 다 완성했을 때 쓰는 거죠. 완성 생각하면 돼. 성종하면 완성. 그래서 특히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문 28조를 수용하는데, 이 최승로의 28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유교야, 유교. 왜냐하면 왕건 아까 팔관회를 개최했다는 게 그 고려의 건국 정신으로 불교를 삼았던 건데, 이제 성종은 그걸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교는 정치 이념과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최승로의 시문 28조 봅니다. 7조,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청컨대 외관. 자, 외관 줄 치세요. 여러분, 외관이라는 게 지방관입니다. 지방관. 지방관리가 외관이에요. 지방관리.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이거 호족 입장에서 개빡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호족인 김동연이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씨죠 이제. 그래,
대통령이 경기도에다가 외관을 직접 보내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써놔. 호족자치에서 지방간을 발견하는 것은 호족 견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호족들의 자치구역으로 남겨뒀던 모든 지역을 전부 왕이 다스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하면 호족들의 반발을 사니까 누구 입을 빌려서? 최승무 입을 빌려서 전하 청컨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그래 그게 좋겠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왕의 뜻이죠. 두 번째 13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에 가을에는 팔관을 여는데 그 노역이 매우 번거로우니 감축하여 이건 뭐야? 뭘 축소시키는 거야? 불교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지. 그치? 제20조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 근원입니다. 즉 정치를 위해서는 유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한 데 보시면 여러분 성종 맨 끝에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를 정비한 왕. 항상 여러분 통치를 정비하면 성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통치 정비. 발해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몇 성 몇 부였을까요? 3성 6부였어요. 이름만 바꿨지 발해는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고려는 약간 바꿉니다. 거기 보세요. 고려 보세요. 고려에 보면 선생님 성이 몇 개 있어요?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2개죠. 2성. 그 다음 이부, 병부, 호부, 병부, 예부, 군부 몇 개? 6개. 6부. 그 고려는 2성 6부입니다. 발해는 3성 6부, 고려의 2성 6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여러분 이 두 개 차이점 아셔야 돼요. 중서 문화성 국정을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따지면 최고 간섭 국정 총괄하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역할이 있다면 왕 밑에 대통령이 있다면 상서성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육부를 관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부를 총괄하는 상서성이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중서 문화성이 있었다. 둘 중에 더 높은 것은 최고 간섭인 중서 문화성이었다. 자, 그리고 왕 밑에는 회의기구. 여러분 이거 상설기구가 아니라 회의기구인데요. 회의기구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좀 국무회의처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는데 도병마사는 병자 들어가잖아요. 병자. 국방이었고요. 국방.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법률, 제도 등을 제정한 즉 입법부예요. 입법부. 입법부인 식목도감과 국방을 담당하는 도병마사가 있었는데 이 두 개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원래 회의기구였다. 상설기구란 2성이 있어요. 최고의 기구로 2성이 있었는데 최고 총괄하는 중서문화성과 육부를 관장하는 상서성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서실을 둡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처럼 그 대통령 비서실이 중추원입니다. 중추원.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완벽한 대통령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중추원이었고요. 어사되는 글자들 어사, 아명어사 같은 어사, 감찰하는 부서고요. 그 다음에 삼사라고 해서 화폐, 곡식,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즉 재무부가 재정을 담당하는 3사가 있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3사. 자, 요건 뒤에 또 나오니까 이따 요거는 니네 교과서 그림 그대로 다시 넣어놨어. 이따 교과서 그림 다시 봐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중앙에 뭐가 있었다면 2성 6부. 자, 지방에는 5도 양계입니다. 자, 5도는 일반 행정 5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도를 5개로 나눴고요. 여기 보낸 사람이 외우셔야 돼요. 안찰사입니다. 5도에 보낸 게 안찰사예요. 그리고 양계, 동계와 북계인데 이거는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두 개 계를 만들었는데 동계와 북계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군사지역이니까 병마사. 5도의 안찰사, 양계의 병마사.
아까 군사 담당하는 회의 이름 뭐였지? 도병마사. 도병마사, 지금은 병마사. 그지? 이름 비슷하지? 도자 빼면 돼. 도병마사에 도자 빼면 병마사. 병마사 어디에 보냈다? 양계. 그 다음 주연, 속현. 주연, 속현, 향소, 부곡이 있는데 주연과 속현은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에요. 자, 이 주연, 속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경기도, 양주, 군 그런 게 주연이야. 경기도 그러면 그건 오도에 속하는 거고 양주, 군 그런 게 주연, 속현인데 주연과 속현의 차이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중앙집권이 확실하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방관을 보낸 곳과 보내지 못한 곳으로 나눴어요. 지방관을 보낸 곳을 주현이라고 했고요. 주현. 주된 주자. 그 다음에 속현은 아직 파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현에 속해 있다 해서 그걸 속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현과 속현인데 주현과 이 둘의 차이는 지방관을 보낸 곳을 주현, 보내지 못한 곳을 속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속현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주현에 지방관이 주현으로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초구를 보냈으면 서초구의 관리가 그 밑에 있는 과천을 향리를 보내서 지배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소부곡.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고려시대는 이 향소부곡이 중요한 건데 특수행정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면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짓던 거고요. 농업. 그 다음에 소는 물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물품.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소. 자기소는 뭘 만드는 데일까? 도자기. 그 다음에 철소. 나중에 이제 이거 여기도 나오는데 철소는 뭐 만드는데? 철 만드는데. 염소는 뭐게? 이거 한자가 뭘까? 무슨 염일까? 그렇지, 소금 만드는 염소. 그 문제 나간다. 향소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었다. 어때? 향소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었다. 아닙니다. 일반 백성입니다. 향소 부곡에 살아도 일반 백성인데 똑같이 세금을 부담했지만 차별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향소 부곡은 천민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천민이 사는 곳은 아니지만 차별대를 받았어요. 니네 학교도 경기도에서 오는 애들이 있나? 학교를? 강원도에서? 그 기숙사 있겠지. 나는 그 미아래 있는 영훈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의정부에 있었거든. 그 애들이 좀 그랬어. 별명이 컨트리보이였어. 시골에서 온다고. 너는 뭐 말 타고 오냐, 뭐 마차는 다니냐. 나 버스 타고 오는데 어휴 무슨 의정부에도 버스가 다니냐 막 이랬거든. 그런 거 똑같은 학생인데 시골이라고 차별대 받는 거. 향소고 똑같이 세금을 부담했지만 차별대를 받으니까 이게 왜 어떤 식의 진짜 차별대냐면 과거 응시가 안 돼요. 양일인데 과거 응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관리등용제도 봅니다. 과거 시험을 거쳐 관직에 진출하는 걸 말하죠.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음서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려는 처음부터 지방 호족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줄 쳐놓으세요. 공신, 종실, 그러니까 공신, 개국공신. 나라를 세울 때 큰 공을 세운 사람들과 종실, 왕족. 그리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을 수여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승진이 빠를 수는 없었다. 어때? 음서를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낙하산이잖아. 시험만 보고 들어 낙하산. 이들은 승진은 빠르지 않았다. 졸라 빨랐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들어오는 데는 빡치는 거야. 쟤는 시험도 안 보고 하는데 승진은 나보다 훨씬 빨라. 그지? 그럼 이건 여러분 고려 말이 되면 폐지되죠? 이게 막상 해보면 좋거든. 자기 자식 시험 안 봐서. 여러분 이거 갑오개혁 때 없어져. 이거 조선까지 그대로 이어져. 이 문서제가. 갑오개혁 때 없어져.
거기 써놓으세요. 1894년의 페이지예요. 1894년의 페이지예요. 지금은 없잖아, 그죠? 야, 요번에 검찰총장 딸, 심우정 검찰총장 딸, 그 말도 안 되게 또 들어가가지고 난리잖아. 지금도 있어요, 문서가. 예. 자, 이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외관계 봅니다. 1번 거란의 침입과 격퇴. 자, 우선 거란은 고려로 쳐들어오기 전에 누굴 멸망시켰지? 얘들아, 3일 만에 그 나라가 망하잖아. 거란이 쳐들어오자. 비읍, 피읍. 그래, 발해. 얘들아, 거란이 발해를 먼저 멸망시키잖아. 자, 그거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봐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해를 형제국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좋게 볼 리가 없잖아. 근데 거란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래서 거란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 그 사신을 어떻게 해요? 유배시켜버려요. 사신을 유배시켜버려요. 그리고 사신을 유배시켜버리고, 그리고 얘네가 거란이 그 고려에 없는 한 동물을 보냈는데 좀 신기한 동물. 그게 낙타. 근데 그 낙타를 다리에다 묶어갖고 굴며 죽여버려요. 그게 만부교 사건이에요. 만부교 사건. 만부교 다리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굶겨 죽여요. 그래서요, 이 사건 이후에 50년간 고려와 거란은 아예 쌩까고 지냅니다. 저 새끼,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여러 가지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왕건이 시도 안 맥히자 아예 거란이 끊어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인데 연도부터 쓸게요, 여러분. 1차 993. 1차가 993년 993. 2차가 내 이름 1010. 1010. 그 다음에 3차는 내 이름 뒤에 욕 붙이면 돼. 1018. 그렇죠. 993 1018. 자, 1차부터 갑니다. 서해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왔던 사람 소선영이에요. 소선영. 졸라 잘 싸워내봤어요. 소선영. 1차 때 왔던 장군이 소선영이에요. 그걸 왜 알아야 되냐? 봐봐. 밑에 서해의 외교 담판 성종 12년 993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소선영이 그럼 너는 1차구나. 근데 서희가 이게 이 말빨이 센 애였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전쟁은 밀리고 있었는데 손이 막 가서 야부리를 풀어가지고 결국 오히려 강동육주 가져오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자, 이 내용 읽어볼게. 소선영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삐진 거야, 이게. 왜냐하면 거란은 송나라랑 싸우면 무조건 이겼거든. 여러분,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병신 호구예요. 송나라는 정말 중국 역사 특이하게도 단 한 나라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진짜. 송나라 아주 병신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송나라가 이렇게 병신이니까 송나라는 이미 자기들한테 이게 송나라가 진짜 치욕인 게 거란의 그 대왕 대비를 자기들도 친척으로 모셔요. 그럼 끝난 거지 거의, 그지? 그 정도로 대우를 하는데 고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지 현세, 그지? 고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거란이 빡친 거야. 너넨 새끼들아 송나라도 고개를 숙이는데 니네 왜 뻣뻣해? 라고.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떼어바치고 서로 사신을 보낸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선영이. 근데 소선이 진짜 싸움 잘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송나라 가서 진짜 싸움 잘했더니 서희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다. 우리는 고려의 새끼야. 라고 말하고.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도둑질하여 차지하곤 교활하게 대치하고 있어. 길이 막혀 통하지 않음이 바다를 건너는 것도 더 심하다. 아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네랑 우리랑 사이가 나쁜 게 중간에 여진족이 있어서 이런 것이니 여진 있는 땅을 우리한테 인정해주면 우리도 너네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랑캐가 둘이 있었던 거야. 거란과 여진. 자, 거란이 무슨 나라가 되고 여진이 무슨 나라가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지? 뭐 있나? 그러지 이거 금인가요? 무슨 말이면 요거 금이요? 요거 금이요. 이렇게 해요. 요거 금이요? 그 거란은 요 나라가 되고 여진은 극나라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란이 힘이 셀 때는 여진은 여진족이었지 극나라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희가 그 관계를 이용해서 여진 때문에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못 지내는 것이니 여진이 있는 땅 우리에게 다 인정해달라. 그게 강동육주입니다. 자, 그 밑에 설명 보시면 자, 서희는 소선영과 외교談판으로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근데 실제 단절했을까? 안 합니다. 이게 뻥친 거예요.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강동 육주를 일단 확보합니다. 일단 확보합니다. 이게 1차입니다. 2차 1010. 아까 얘기했잖아. 송과 단절해라 그랬는데 고려는 송과 단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반발하여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란은 송나라에 가서 송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거란이. 자, 그래서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게 고려밖에 없는 거야. 주변에. 고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때 고려에 거기다 써놔. 강조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현재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보위합니다. 저 강조라는 놈이. 그러자 거란이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바꿨는데 우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느냐? 매우 불쾌하다라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강조의 정변이 이유였지만 실제로 핑계고 그냥 쳐들어올 생각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4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40만이 뭐 좀 많네요? 그지? 10만만도 겁나 많은 거고 40만이면요 40만이면 웬만한 도시 재수생 20만이 안 됩니다. 재수생이 15만 정도입니다. 올해 고3 다 합치면 40만입니다. 올해 고3 다 합치면 고3이 다 쳐들어온 거야. 고3이 다 쳐들어온 거야. 진짜 전국의 고3이 다 쳐들어온 거야. 그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길까 질까? 강조가 처음에 개이지만 강조는 죽음을 당하고요. 처음에는 강조가 이겼어요. 강조가 장군이니까 강조가 처음에 이겼으나 곧 강조가 죽음을 당하고 개경이 함락됩니다. 거기다 써놔. 개경 함락. 자, 2차 정권 때 개경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현종이 그때 이제 강조가 막 세워놓은 왕이 현종인데 현종이 친조를 약조합니다. 그 교과는 친조로 했는데 원래 친조가 맞지. 친조가 뭐냐면 왕인데 상대국의 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치우기지. 근데 그걸 약속합니다. 그 현종이 친조를 약속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차입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 볼 때 거란의 입장이 이해가 돼. 한 번도 안 지켜 고려가. 진짜. 또 안 와. 너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아프대. 8년 동안 아프대. 너 좀 일어날 때 되지 않았니? 아직도 아프신데요? 이 새끼는 안 되겠다. 내가 갈게. 그래서 오는 게 3차예요. 그게 이제 1018인데 이때 드디어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때 장군을 누굴까요? 아까 소손령 소배합, 그 유명한 소배합이 3차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수장당하죠.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친 거란의 진입을 물리치고 나서 세운 게 뭐예요? 천리장성. 자, 이렇게 처음 거란 물리쳤다, 그지? 자, 이제 하지만 이제 또 뭐가 남았니? 여진이 남았네. 그게 밑에 있는 여진과의 관계예요. 자, 여진 윤관의 권위로
이 윤관이 바로 파평윤 씨가 가장 이제는 이제 파평 제일 유명한 분이죠, 그죠? 이 파평윤 씨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군이 있죠. 이제 뭐 대통령이고 군이죠, 뭐 군, 석열군. 자, 윤관의 권위로 별무반 줄세야 별무반을 창설합니다. 자, 동북구성 연도 좀 알아둘게요. 동북구성이 1107. 그러니까 너네들 그 거란 마지막은 아까 얘기했죠. 내 이름 뒤에 붙임됐죠. 1018이었잖아. 그치? 그 뒤로부터 다시 1107년 한참 지난 후에 동북구성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윤관이 여러분 이게 윤관이 약간 좀 과대평가돼 있어요. 이 동북구성을 설치해서 여진족의 침략을 막았다고 돼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아니었냐면 너무 이게 좀 막을 수 있는 데다가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뭐 산으로 둘러싸요. 그냥 벌판에 성이 9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사방에서 쳐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다가 이 9개가 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협력이 안 돼. 결국 만약에 쳐들어오잖아. 다 각자 도생해야 돼.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윤관이 꾀를 냅니다. 야, 우리가 그냥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해서 사실 여진족 중에 여러분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애도 있고 싸우겠다는 애도 있었는데 다 불러요, 윤관이. 파티가 열릴 예정이오니 다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광장으로 다 모여서 여진족 족장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윤관이. 약간 누구랑 비슷하죠, 하는 짓이, 그죠? 다 죽여버렸어요. 뭐 하는 거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려서 그래서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튼 윤관의 술수로 여진족 족장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동북구성을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고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몽땅 여진족이 힘을 합쳐서 고려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비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 여진의 요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반환해주고 맙니다. 동북구성을 설치했으나 여진의 요청으로 동북구성은 전부 다시 여진에게 돌려줍니다. 자, 이제 여진이 나라를 세운다. 그게 뭐라고요? 금나라. 요거 금이요. 금나라. 자, 여진은 금을 세우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이 병신 같은 애들이 그냥 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다원적 국제질서 볼게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있잖아. 이 당시 되게 비굴한 외교를 했는데 이걸 교과서가 좀 세련되게 표현한 게 다원적 국제다. 그치? 실제로는 여진에게 굴복했다 이 얘기예요. 자, 송의 국방력은 약화되고 국방민족인 거란과 여진이 흥계하자 탄력적, 야 이게 말이 되냐? 탄력적 대관계를 형성합니다. 예, 해돔천하 인식 근데 되게 있잖아. 이게 정신승리다. 봐라. 중국하고 북방민족이 조공관계를 맺었잖아. 그러나 고려가 중심이다. 우리는 한 번도 정복당하진 않았다. 우리가 복속하지만 우리가 중심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독자적 세계관을 갖게 되고요. 뻔뻔스럽게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한 천자, 폐하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슬슬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슬슬 미쳐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망할 때가 됐죠? 이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따진 뭘까 지금? 이게 처음에 호족이 문벌귀족. 이제 문벌귀족이 한번 빡칠 때가 되는 게 문벌귀족이 행패를 부릴 때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이자겸이에요. 외척 이자겸. 와, 이 외척 이자겸을 파는데 이자겸네 집은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관직에 나간 게 아니라 이자겸의 고모 셋이 몽땅 왕과 혼이 나고요. 그래서 그냥 있잖아. 이 집은 왕의 그 부인네 집안이야. 왕의 부인네 집안. 쭉 뭐 사촌 딸까지. 그러니까 이자겸의 고모들이 왕비가 되고 이자겸의 사촌들이 왕비가 되고 이자겸의 딸도 왕비가 돼. 그 나중에 이 족보가 개족보가 되면서 어떤 왕은 자기 이모랑도 결혼을 해. 이모랑. 왜 그래요? 만약에 다른 호족하고 결혼하면은 왕권이 약해질까봐 같은 집안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게 이자겸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자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왕은 내 딸의 사이고 그 전 왕은 우리 이모 부인 남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씨 다 병신인데 내가 해볼까? 라는 생각. 그게 원래 이제 이런 게 병이 있어. 난가병이라 그래. 난가. 이걸 난가병이라고 하는데 난가? 내가 왕이 될 땐가? 그 궁에 걸렸던 병이잖아. 난가? 그지? 그래서 이자겸도 난가병에 빠져가지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인종이 이를 눈치채고 이자겸 축출 시도를 벌이자 이자겸과 척준경이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인종이 똑똑해요. 인종이 척준경이 무식하다는 걸 이용해서 요걸 사이를 벌려놓은 이간질합니다. 그랬더니 척준경이 또 병신같이 이자겸을 데려다가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준경의 배신으로 난이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은 뭘 뜻하냐면은 이제 드디어 문벌 귀족은 그 끝을 다 해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자겸의 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자겸의 난 이후에 바로 묘청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문벌 귀족의 부패가 무신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봅시다.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세력과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인데요. 그럼 개경이 어디냐면 개성이에요. 지금 북한의 개성 땅. 그럼 서경은 평양입니다. 그 개성과 평양의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 두 개를 갖고 싸우게 되는데요. 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평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고구려의 후예니 고구려가 있어도 평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묘청이 풍수지리설이에요. 뭐 대단한 이론 아닙니다. 그냥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금나라가 아직 그 세력이 그리 크지 아니하니 아직 힘이 세지 않을 때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경세력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부식. 김부식이는 아주 전형적인 보수 세력.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천도는 좌절되고 그러자 묘청이 평양에서 난을 일으키는데 이걸 다시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와서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이 1000년 내 가장 큰 사건을 묘청의 서경천도로 뽑죠.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진보 세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선은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양 다 맞잖아요. 줄쳐놓으세요. 문벌사회는 끝나갑니다. 이제 문벌사회는 끝나갑니다. 문벌사회 돌려. 자, 이제 조금 전에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게 김부식이죠. 김부식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몹쓸 장난을 하죠. 무슨 장난입니까?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중부가 관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네, 수염. 이거 11분네. 요 무신까지만 하셔야 되겠다. 수염. 근데 수염 있잖아. 수염이 이렇게 자라잖아. 이거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지. 우리도 놔두면 그렇게 되지? 아니, 우리 놔두면 되게 지저분하게 돼요. 원숭이 같이 돼요. 얼굴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건 계속 여기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그 긴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염처럼 만들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계속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오는 걸.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길러가지고 정말 모든 역사책에 정중부는 아름다운 수염을 가졌다고 돼 있어. 멋있다도 아니야. 아름다운 수염,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가졌다. 근데 김부식의 아들 새끼가 촛불 들고 와서 진짜 타나봐야지. 다 탔어요. 그래서 개빡친 정중부가 개새끼야 그러고 팼는데 얘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정중부 저 개새끼가 내가 장난좀 쳤다고 날 때렸어. 그럼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럼 김부식가 정중부한테 가서 죄송하게 됐을 때를 끝냈으면 되는데 김부식이 다시 왕한테 가서
전하 정중부 개새끼같이 아들을 때려 싸우니 엄벌을 쳐야 될 것으로 나옵니다. 전하. 그러자 왕이 이 완전 학폭 사건이야.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 오히려 걔가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중부야 너 새끼야 그 애를 왜 패? 오히려 정중부 너 애를 왜 패? 저 새끼가 내 수염 웬만하면 탈 수 있다 기름돼지 새끼가 너 엄마 좀 피해 있어 저 피해자인데 가 이 새끼야. 오히려 정중부를 쫓아내죠. 그러자 정중부의 부하들이 저 개새끼들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봅시다. 무신정변 정중부 이방 등이 주도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이게 그 회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회식 같은 걸 하는데 거기를 전부 군인들이 다 포위해서 막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문신들이 쓰는 모자가 따로 있었거든. 그 모자를 쓴 자는 단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자,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한 후 그의 후손이 무려 여러분 60년입니다. 60년. 우리 박정희 독재가 한 20년이었는데 얘네는 60년이었어요. 그 무신정부에서 태어난 애는 죽을 때까지 무신정부인이었어요. 자, 이거 주십시다. 최고 권력 기관이 뭐였고요? 교정도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방이 그냥 사실은 최씨 정권에 있는 방인데 진짜 방인데 거기서 모든 인사를 담당했어요. 누굴 어디에 보내고 누굴 어디에 보내고. 그래서 그 정방이 바로 인사 담당 기구 설치 기관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 자, 의종 24년 왕이 화평제로 행사하여 또다시 가까이 모시는 문실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다가 돌아오면서 잊어버리니 호정호정 장사들의 배고픔이 심하였다. 정중부가 잠시 나가자 이방 이고가 이를 따라다가 문신들을 의기양양하도록 취하도록 퍼마신데 무신들은 밖에 지키면서 굶주려 피곤합니다. 참을 만한 일입니까? 정중부는 예전에 그 김부식 아들 새끼 돈중이가 수염을 태운 것에 악감정이 있어 그렇구나 라고 다 죽여버리게 되지. 이들이 많은 문신을 살해하고 의정을 폐해하는 수입한 무신정권은 자, 줄치세요. 1270년 개경환도까지. 선생님 최씨만 60년. 전체 무신정권은 100년입니다. 전체 무신정권은 100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에서 뭐로 넘어왔지? 호적에서 문벌기적 망하고 이제 무신시대. 그죠? 이제 무신시대가 끝나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원나라 쳐들어오고 권문세족 생기고 신진사되고. 쉬었다 합시다. 야, 그 갖다 놔. 식량 구하러. 그거